주도주들의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 변곡점이 열렸기 때문이다. 충분히 수익성을 낸다라는 계산이 끝났고 신생 방산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 200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코스피 기업들이 벌어들이기 때문에 이 가치가 3,224포인트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럼 둘을 합산을 했을 때 사실 주가 지수는 6,000포인트가 넘어야 하는데요. 실제 주가 포인트는 현재 4,000선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웰치증권에서 투자 전략을 맡고 있는 이수정입니다. 2026년 주식 전략 자료가 나왔는데요. 내년은 올해만큼 코스피가 엄청난 이제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기보다는 우리가 높아진 멀티플 레벨, 그리고 높아진 순이익 레벨, 그리고 지수 기준으로는 4,000 이상의 레벨에 유도말이 되고 안착하는 그런 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AI 관련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개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여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AI 관련해서는 보시는 이 도식이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닷컴 버블과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 규모가 가치라는 논리 하에서 스케일을 쌓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벤더 파이낸싱, 순환 투자 등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닷컴 버블 때는 VC, IPO, 스타트업의 버블이었습니다. 그땐 적자 상장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했고요. 닷컴 버블이라는 말이 된 것도 닷컴이라는 것만 회사 명에 들어있으면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중소형주 신규 상장 종목이 난립하기보다는 미국의 메가 빅테크 슈퍼스타 기업들이 독과점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의 차이점은 그때는 기업들이 돈을 벌지 못했지만 지금은 슈퍼스타 기업들이 돈을 막대하게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 논리는 오히려 PER 멀티플이 아니라 EPS 실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지금 이미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슈퍼스타들이 계속해서 AI 캐펙스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AI ROI, 즉 투자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신세계가 펼쳐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AI 투자가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때는 우리가 금융 위기를 우려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건설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수년 후에야 완공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AI ROI를 판단하기는 이른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막대한 투자 가운데 수혜를 받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낙관적인 뷰를 견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AI 기업들은 이렇게 순환 투자를 통해서 거대한 큰 줄기, 엔비디아에서 결국에 오픈 AI로 향하는 이런 성우 간의 상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이 결국은 우리가 벤더 파이낸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공급사가 스스로 본인의 수요를 창출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만들 때도 일어났던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버블의 증거라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는 단계, 초기 단계에서 벤더가 이러한 수요를 스스로 창출하면서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하나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닷컴 버블 때도 이러한 식의 벤더 파이낸싱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스코에서도 이런 거를 관찰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 닷컴 버블 때 순환 투자의 모습이 망 용량, 대역폭에 대해서 장기간 이용 기간을 서로 간의 그 권리를 스왑하면서 기업 간에 서로 대차대조표를 부풀리는 이런 식의 행태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과 유사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현재 AI 투자 조달 구조가 어떠한가? 서로 간의 상호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어떤 한 고객에 대해서 굉장히 소수고 핵심 고객에 대한 장기 매입 약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기업이 바로 오픈 AI입니다. 오라클의 수주장거라고 할 수 있는 RPO의 3분의 2 그리고 코어 위브의 RPO의 40%가 오픈 AI 대상이라는 사실이 한 기업에 이렇게 너무 많이 의존하는 거에 취약하지 않냐. 주요 AI 기업의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을 보시면 전부가 굉장히 취약하고 약한 고리인 것이 아니라
메가 빅테크가 아닌 오라클, 코어위브 등 최근에 등장한 하이퍼스케일러, 신생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 일부가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들이 우리가 약한 고리라고 인지를 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선호하는 주요 메가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주당 잉여 현금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 있습니다. AI 사이클에서 강한 고리, 코어가 되는 핵심 기업과 그렇지 않고 약한 고리가 되는 그런 기업들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키 3대 하이퍼스케일러 업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입을 모아서 본인들의 클라우드 매출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고 수요 초과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AI 캐펙스 투자를 지속을 하는 가운데 수혜 기업은 누구냐? 결국 엔비디아입니다. 보시는 표는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캐펙스를 지을 때 품목별로 공급사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리고 추정 공급 비율인데요. 엔비디아가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캐펙스를 지을 때 매출이 33%가 엔비디아 향으로 가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브로드컴, AMD,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이런 하드웨어 업체들이 특히 수혜를 받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AI 캐펙스 투자는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위주로 계속해서 증설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의 약한 고리는 이 와중에 아직 돈을 벌지 못하는데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신생 네오 클라우드 그리고 스케일러 업체들, 오픈 AI 이런 고리이고요. 우리 기업들, 특히 반도체 공급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캐펙스 투자를 하는 가운데 우리엔 투자 없이 주문이 늘어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돈을 벌게 되는 굉장히 좋은 구간에 와 있는 지점입니다. 훈련에서 추론으로 컴퓨터 초점이 이동을 하면서 HBM만이 부담을 하던 대역폭 연산의 부담을 일반 D램 반도체, 낸드까지 이 부여를 받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시각을 달리 해볼 수가 있는데요. HBM 같은 경우 구조적으로 AI 때문에 필요한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구조적 성장 부품으로서 인지가 되었지만 일반 범용 D램, 낸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 익히 알고 있던 사이클 산업으로서 지금은 돈을 잘 벌지만 언젠가는 또 다시 벌지 못하겠지. 이런 식으로 항상 사이클 주식이라는 인식으로 항상 디스카운트를 받아왔습니다. 보시는 것은 주가 잔여이익 평가식 분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사이클 주식, 어떻게 보면 가치주, 그리고 아닌 그로스 레이트이 굉장히 계속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장주에 대해서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식에서 첫 번째가 이 과거의 장부 가치, 두 번째가 T+1 해의 당기 순이익에서 이 배당을 뺀 잔여이익의 현재 가치. 세 번째 항이 T+2년 이후에 당기 순이익이 똑같은 금액으로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무한 등비 수열의 이제 현재 가치의 합이죠. 그리고 이 세 항이 설명하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장기 성장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패밀리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BPS, 주당 장부 가치가 불과 3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올해 벌 것, 내년에 버는 순이익이 영원히 똑같이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 그 가치의 현재 값은 28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가는 202불입니다. 그 말은 이 장부 가치 그리고 올해 내년에 순이익이 따박따박 벌리는 것 이외에 더 이 기업은 그로스 레이트이 있다.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가가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가치주는 이 장기 성장 가치 부분이 마이너스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보시는 TSMC는 같은 반도체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TSMC가 하는 패키징이나 여러 가지들이 장기 성장 산업으로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 장기 성장 가치가 큰 폭을 차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이닉스와 거의 똑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 이 장기 성장 가치가 마이너스 값이었다가 최근에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뒤에 시장으로도 이것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과 같은 성장 시장과 일본과 같은 가치 시장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북밸류 BPS로 치면은 우리 시장은 2,988포인트, 즉 3,000포인트 가량이 현재 장부 가치입니다. 하지만 올해 내년 200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코스피 기업들이 벌어들이기 때문에
이 가치가 3,224포인트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럼 둘을 합산을 했을 때 사실 주가 지수는 6,000포인트가 넘어야 하는데요. 실제 주가 포인트는 현재 4,000선 수준입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거의가 시클리컬 기업이기 때문에 아까 보신 산식에서처럼 우리가 2025년, 2026년은 순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지만 나중에 이게 다시 내려오겠지. 우리는 왜냐하면 시클리컬 산업이 주를 이루니까 라고 하면서 할인을 받는 부분이 2,100포인트나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 HBM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D램, 낸드 같은 범용 반도체 역시 사이클이 아니라 AI 훈련에서 추론으로 가는 와중에 유의미하게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이제 막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장부가치, 잔여액의 현재 가치를 더해보면 15만 원 정도의 가치가 나오는데 현재 주가는 10만 원 선입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 둘을 더해보면 사실 73만 원이어야 했지만 현재 주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회색 부분, 마이너스 장기 성장 가치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것이 내년 초까지의 우리나라 시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 그리고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계속이 되면서 할인받은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흘러가는 부분이다. 두 번째로는 개인 자금의 한국 주식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 가계 자산 구성이 부동산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금융자산의 비중이 낮다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사실입니다. 현재 작년 말 기준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자산 구성 중에 63%가 부동산이었고요. 금융자산은 굉장히 낮았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이 들어오기를 바라지만 사실 지금 갖고 있는 현금, 예금 이 부분만 한국 주식으로 흘러들어와도 굉장히 큰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주식 시가총액이 현재 이제 3,800조 원대 수준으로 가계가 갖고 있는 현금 수준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죠. 그런데 10월 말까지 사실 시장의 주요 수급 주체는 누구였냐? 2021년 동학개미운동과 올해가 다른 점은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2021년은 순수하게 개인의 매수로 지수가 올라왔고 외국인과 기관은 연중 내내 순매도 스탠스를 취했었는데요. 올해는 반대로 개인분들은 순매도를 하시고 외국인과 기관은 오히려 연중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변해냈습니다. 사실 11월 초가 되면서 밸류에이션 필요에 의해서 외국인은 한국 주식에 대해서 약간 순매도 태세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개인들이 순매수를 통해서 지수 하단을 좀 방어를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급 주체 손바뀜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내년까지 추가적으로 매수 여력이 있는 주체, 외국인, 기관, 개인 모두가 사실 한국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더 들어올 수가 있긴 하지만 올해 순매도였던 개인의 매수 자금이 좀 더 들어올 여지가 많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반도체 등등 순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는 유망한 산업들에도 ETF 등등의 툴을 이용해서 들어오시겠지만 또 하나의 동력은 바로 배당주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국내 주식 투자 메리트가 무엇이냐?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상장 주식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는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배당 관련, 주주환원 관련 세제 개편인데요. 현행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세전 4% 배당 수익률을 갖는 주식을 투자했을 때 내가 만약에 돈이 굉장히 많아서 과세 표준 최고 구간에 있다라고 하면은 세후의 배당 수익률이 2.46%가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똑같은 4% 세전 배당 수익률의 주식을 샀을 때 세후 수익률이 2.52%로 한국보다 유리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좀 불리하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환원이라는 것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 사이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업가 입장에서 본인의 기업이 주가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면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주가가 좀 충분히 높다라고 하면은 배당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나라 주가가 대체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는 자사주 매입 대신 배당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시클리컬에서 장기 성장주로 변모하는 주식, 대표적으로 반도체, 조선, 전력기기 등등이 있겠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투자자에게 소구하기 위해서는 배당을 늘릴 여지가 있습니다. 보시는 현대차 같은 경우 4% 배당 수익률을 아직도 이 구가를 하고 있고요.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4%의 배당 수익률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 오히려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는 좀 역설적인 상황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주가가 더 빠지지 않고 또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배당을 늘릴 여지가 크다라는 것이죠. 내년에 은행이 돈을 좀 더 많이 못 벌더라도 정부 스탠스에 의해서 감액 배당을 한다거나 어쨌든 투자자에게 소구하기 위해서 배당을 늘릴 여지가 있습니다. 내년에 배당 수익률 5에서 6%대가 예상이 되는 기업들인데요. 의외로 성장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피 타겟 프라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올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은 5천을 타겟으로 하지만 사실 4천에서 5천으로 간다고 해도 약 25% 정도밖에 업사이드가 있진 않지만 현재 우리가 이 높아진 수준에 안착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어떤 로직으로 산출을 했냐 하면은 지금의 순이익을 주도하는 것은 결국에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순이익이 올해 처음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과거의 반도체 업사이클에서 그러면 두 번째 해에 어떤 모습이 펼쳐졌느냐. 두 번째 해는 평균적으로 코스피 전반적으로 순이익 추정치가 4%가량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베이스 케이스로 적용을 했을 때 4,500 정도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불 케이스, 좀 더 좋아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나머지 업종까지 다 같이 순이익이 좋아진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주가 지수는 최대 5천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 부분에 도달한다고 해서 모두 다 이제 팔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장의 적정 밸류는 이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년 연간 전망의 탑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위쪽에 있는 것이 섹터 애널분들이 뽑아주신 각자 업종의 탑픽이고요. 밑에 뽑은 것이 제가 추려본 전략 부분의 탑픽입니다. 내년의 큰 테마, AI 밸류체인 그리고 주주 완화, 마지막으로 계속 몇 년째 얘기가 되고 있는 구조적 성장하는 조선, 전력기기, 일부 헬스케어, 기술 수출 가능한 업종들 이런 종목 위주로 내년은 지수 상승률이 올해보다 낮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모든 종목을 똑같이 사기보다는 좋은 종목은 더 사고 안 좋은 종목은 파는 그런 식의 매매가 횡행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좋은 종목, 주도주 위주로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IT 업종, 단일 업종의 비중이 35%를 넘어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주도주 위주로 업종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의 과열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추천드린 종목들, 향후에 밝혀질 그런 수익 추정치가 올라오면서 실적 장세 주도주 같은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집중하시면 내년에 좋은 수익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